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주원의 홍스타 돌아온 또 홍스타의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수요일이네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벌써 3일째인데 우리 홍스타기 2주차를 맞아서 내일이면 또 2주가 끝나는 또 방송입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죠? 네, 참 하루 막 이렇게 하루하루가 그냥 눈 깜빡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주식 시장도 이렇게 좀 빠른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시간과는 다르게 조금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아쉬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뭐 다양한 내용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금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대단히 좀 깊숙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시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오늘 이런 내용들 두루두루 잘 풀어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홍스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스탁 함께 하시는 분 또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뭐 이제는 아시죠? 제가 필명이 바로거든요. 이제 바로바로 수익이 나고 뭐 똑바로 투자해서 올바로 수익을 내자, 이런 뜻의 제대로 된 투자를 하자, 그런 뜻의 이제 제가 필명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너튜브도 그런 비슷한 네이밍인데, 제 제자도 저랑 비슷합니다. 위로입니다, 위로. 예, 뭐 주식에서 손실을 봤을 때 위로를 해준다나 뭐 어쩐다나, 그리고 이제 또 주식이 더 위로 상승을 해주길 바란다나 어쩐다나, 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자기 소개해 주시죠, 우리 위로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대표로 해서 이렇게 주린이로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바로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커넥터 역할을 똑똑하게 할 수 있도록 알찬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의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서 알차게 또 오늘 1시간 채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 응? 우리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했는데 딱 이 시간이 있죠. 네, 무슨 시간이죠? 홍스탁이죠. 그쵸. 네. 홍스탁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영상 아. 같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홍스탁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면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어떠한 내용을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 주린이의 입장으로서 딱 보니까 네. 눈에 딱 띄었던 게 뭐냐면 바로 자동차주였어요. 자동차주. 기아차가 대장주가 돼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는 그 모습이 엄청 인상적이었는데 네. 제가 오늘의 시황 똑바로 본 거 맞나요, 쌤? 반은 맞고 반은 네. 틀려요. 아, 네, 반은 네. 맞았어요. 반은 맞았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강세를 만들어냈고, 자동차 대표주가 시장을 이제 좀 주도를 하면서 밑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같이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올라와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올해 뭐 이제 좀 기대를 해봐도 될 법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드디어 이제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또 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또 수소차에 대한 이 개발도 본격적으로 또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시기이기도 한 만큼 정말 좀 자동차에 관련된 이슈가 아주 많은 한 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애플이랑 애플카 협업 소식 때문에 좀 이제 계속 뭐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뭐 계속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섹터, 그 시장 자체 자동차 섹터에 좀 긍정적인 이제 좀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좀 시장 자체가 상승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하락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좀 시장이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개인과 기관의 이제 매도 싸움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오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이 사다가 갑자기 팔던 외인이 갑자기 사거나, 자, 이런 경우가 계속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연속 이거래일째 계속 손바뀜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손바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지금은 주체 세력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세력들이 확실하게 눈치 보기 장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매수를 하는 데는 거의 뭐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대형주 위주의 편입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대형주를 제외한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주도 세력들이 거의 다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이런 지금 손바뀜이 생길 때마다 개별 종목들이 쭉쭉쭉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조심하고, 그리고 또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세 상승장이다라고는 이제 더 이상은 말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2020년도에 이미 이제 대세 상승장을 이끌어냈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대세 상승장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뭐 폭락 시장을 우려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추가 상승이 대세 상승이라고는 지금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은 뭐 약간의 상승 정도로 우리가 뭐 재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약상승 시장 속에서 기대감을 많이 넣는 것보다도 시장이 폭락할 것, 그리고 급락할 것에 대한 우려감을 더 심어 넣는 게 시장을 바라보는데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응하는데 더 좋은 전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황 자체는 이렇게 좀 우리가 혼조세였다, 전반적으로 혼조세였고, 이런 기관과 개인의 힘겨루기 싸움이 계속 유도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떠한 손실이 유도될 때마다 전략을 좀 잘 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시황을 좀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딱 시황 자체가 조금 우리 시장이 애매하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라는 애매한 시선이 있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쌤께서 일목요연하게 딱딱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오늘도 이 대응 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심리가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기분이 좀 드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 이슈에 대한 시간인데요. 이 이슈, 핫 이슈 시간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동차에 대한 이슈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자동차를 딱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주식시장을 딱 보다 보면은 기아차랑 관련돼서 애플카가 또 엄청 핫 이슈로 떠오르더라고요, 쌤. 이 애플카 어떻게 이슈답게 바라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우리 핫 이슈 시간에 임팩트를 한번 더 줘볼까요? 네? 너무 지금 몸이 건조하잖아요. 네? 자,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이슈, 핫 이슈. 자, 따라해보세요. 네. 네. 자,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다시 할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더워라. 갑자기 왜 이렇게 네. 더운지. 네. 이슈, 핫 이슈.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레슨 한번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레슨 한번 갈게요. 처음에 이슈는 네. 이슈가 있냐는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네. 이슈? 이슈. 이슈가 있다. 아, 이슈. 네, 이슈의 이 처음에 이슈는 네. 물음표고, 네. 그 다음에 이슈는 네. 충청도 사투리의 이슈. 아, 네, 이해했어요. 이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이거 좀 참고해서 네. 좀 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미건조하게 하지 않고. 무미건조하지 않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오늘 애플카에 관련된 이슈를 갖고 나왔는데, 네, 이슈입니다. 네, 이슈. 일단 애플카가 지금 이제 그 미 조지아 이제 공장사에 네. 이제 생산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 네, 생산이 이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네.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는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네. 시장에 선점을 해가지고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승도 이미 많이 나온 상황이고, 네. 그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애플카의 협력이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 음. 나올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고 나서는 더 이상 상승을 할 수 없는 구간이 와요. 그럼 그 구간부터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네. 이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 협력업체, 또 다른 협력업체들을 많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애플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뒤늦게 불나방처럼 좀 달려든다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한 반면에 네.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가서 좀 긴 기간 횡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오.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네. 조금 지금 애매한 감이 있죠. 근데 네네. 제가 이제 여기서 내경제TV에서 얘기를 했는지 잘 네.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그 구형테크라는 종목을 그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네네.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협력 업체예요. 네. 이런 업체들 아직 많아요. 네, 많기 네. 때문에 이런 좀 중소형주 개별 종목들을 좀 찾아가지고 한번 이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매매 포지션을 좀 잡아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장 초반에는 이제 이런 애플카 이슈 때문에 네. 기아차가 이제 시장을 선점하면서 강세를 만들어냈고 시세를 이끌어갔다라고 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애플카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이죠. 네. 뭐 기아도 현대차 그룹이니까 네. 그죠? 현대차 그룹이랑 이제 플랫폼을 이제 플랫폼을 새로 개발된 플랫폼을 탑재를 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겠다. 네. 이게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확정은 아니에요. 네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야 되고 현대기아차나 애플은 지금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네. 되게 이제 뭐 공격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그 체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애플카에 대한 이 세간의 이목과 집중이 네. 정말로 크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의 어떤 이슈가 아니라 네. 지속성이 있는 이슈지만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무작정 막 그냥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네. 내가 포지션과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지금 뭐 애플이 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지금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애플이라는 기업이 정말로 이 효과가 큰 회사긴 크구나. 해요. 이 이름 자체로만 해도. 네. 실질적으로 이 애플이 갖고 있는 시총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합친 시총이랑 버금가기 때문에 이게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큰 네. 기업이랑 협업을 한다라는 거는 그 뭐 어마어마한 이슈죠. 어마어마하다. 네. 네네. 하지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10년, 20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네. 극히 드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내가 네. 뭐 참으면서 내가 그리고 이 심리를 가다듬으면서 할 수 있는 투자를 네. 먼저 좀 연구를 하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타이밍을 봐야겠죠. 그 네. 타이밍을 잘 보시고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이슈를 이슈답게 바라보는 딱 관점에서도 어떻게 내가 이 이슈를 이슈답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이 홍스탁 시간에 이슈 시간이 엄청 유익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애플카랑 관련해서 이 대기업보다는 이 대기업 관련 중소형주를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딱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낙수 효과를 네. 딱 가질 수 있는 그런 주들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딱 관련해서는 애플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볼 이슈는 없을까요? 다죠. 이게 네. 다다. 네. 어마어마한 이슈죠. 네,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는 이슈. 이거예요. 네. 아무리 좋은 이슈여도 네. 언제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게 그때 필요한 네네. 거고 차트도 물론 봐야 되고요. 수급도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협력 업체가 어떤 협력 업체가 있고 네. 지금 이 업체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네. 이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제 큰 산 같은 네. 이런 기업에서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네. 우리나라가 애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했을 때 네네. 이 영향력은 어마무시한 건 사실이에요. 오. 하지만 이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고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까 이제 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협력 업체나 이제 중소형주 좀 봐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움직임도 조금 재미없어요. 재미도 없고. 근데 지금 시장은 좀 재미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좀 상승이나 혹은 바이브 시기가 네. 있는데 이 바이브 시기에 되게 루즈해질 수 있어요. 음. 그럴 때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중소형주. 중소형주 네, 개별 네. 종목들이거든요. 오. 이 낙수 효과를 받은 종목들. 네. 뭐 실질적으로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개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예,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잠깐만 띄워보자면은, 네. 자, 지금 이 얼마야? 이 1,700원이잖아요. 네. 1,7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4,000원이죠. 거의 뭐 3,995원이니까. 그럼 이게 지금 수익이 여기서부터 상승률이 벌써 130%, 130%. 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요. 기아차 한번 볼까요? 기아차? 네. 기아차 이슈가 딱 떠올랐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이제 이때죠. 이때부터 이슈가 떠올랐어요. 이게 6만 한 7, 8천 원 되겠네. 네.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서 지금 한 최고점 대비 한 48%까지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딱 봐도 뭐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뭐 대형주 나름대로의 네. 이제 장점이 있고 네. 개별 종목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자 이런 이런 종목들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네. 그러면은 정말 오랜 기간 장투를 하신 분들이거나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장투를 하신 분들이거나 네, 네, 네. 아니면은 진짜 따라 들어갔다 그러면 이쯤에 추격 매수해가지고 운 좋게 따라 들어갔거나 아니면 지금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조금 수익 보고 있거나 거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잡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구형테크 같은 구형테크. 경우는 네, 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렇게 기회를 줘요. 한 번씩 눌려주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브리핑해 드렸을 때 네. 이슈에 대한 해석, 재료에 대한 해석을 같이 네. 도와드리면서 이거는 뭐 그냥 갭 메웠을 때 이게 좀 저점 매수해도 괜찮은 의견이 들 수 있다라고 그때 이제 이런 피드백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지금 다시 대상성이 나와주죠.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놓쳤더라도 네. 조금 우리가 기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속된 말로다가 튈 때 네. 상따를 해도 돼요. 아. 우리가 상한가 따라잡기라 그러는데 네, 네, 네. 상따를 해서 들어가도 되고 이런 종목들. 차라리 이제 좀 스킬만 있다 그러면은 네. 이런 종목들이 좀 재밌죠. 근데 내가 스킬이 없다. 네. 스킬에 대해서 조금 나는 좀 미흡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대형주가 더 편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입맛을 너무 이제 조미료를 치거나 이러면 건강 상하잖아요. 그러지 네. 마시고 이제 좀 더 건강하게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재료를 찾기 위해서 타이밍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수 타점도 잘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손절가라든가 목표가 같은 거를 합리적인 적정선에서 측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손절이 너무 터무니없게 뭐 높거나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대 뭐 손절하고 이건 너무 크죠. 네. 그리고 혹은 손절이 막 1%밖에 안 돼. 그럼 이거는 너무 타이트하죠. 혹은 뭐 이제 목표가가 말도 안 되는 막 7, 80% 정도의 목표가를 네. 갖고 가.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조미료를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적당한 선, 네. 뭐 손절가도 한 뭐 물론 전저점을 봐야 되겠지만 보통 한 5% 내외에서 좀 손절가를 끊어가는 느낌. 그리고 이제 목표가도 너무 높게 잡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적당한 선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끌고 가겠다라는 이런 좀 전략.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야지 조미료를 많이 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간 조절 실패하면 어때요? 엄청 짜거나 엄청 싱겁거나 그쵸. 그러잖아요. 싱거워가지고 또 소금 더 쳐버리면 갑자기 또 짜가지고 못 먹잖아요. 네. 그것도 물 부어버리면 또 싱거워서 또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죠. 이 계속 반복이야,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입이 처음부터 망해지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조미료 같은 걸 잘 쳐요. 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식도 그렇게 간을 잘 봐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도 간을 잘 봐야 된다. 이 이슈에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다니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들으면서도 그래 이렇게 담백하고 건강하게 주식을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린이 분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홍주원의 홍스탁 주식방송 소통방송은요. 증문즉답 시간이 드디어 왔어요. 이 코너는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주시는 코너기도 하고요. 우리 주린이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직접 질문을 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같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입장 영상 방법 같이 들어보실게요. 네, 주린이를 대표해서 제가 나와서 이렇게 직접 커넥터 역할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다 수집해서 모아서 대신 질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많이들 질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웹툰 스위트홈과 신과 함께가 이태원 클래스 재밌게 봤는데 앞으로 웹툰 시장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쌤. 아, 웹툰이요? 네, 웹툰. 너무 사실은 궁금해요. 이제 이 네. 웹툰도 많이 변했죠. 아, 많이 네, 변했다. 변했습니다. 네. 이제 이 웹툰 우리나라가 무슨 네. 강국이죠? 우리나라 IT 강국. 맞아요. 네. IT 강국이죠. 네. 그 예전에 우리가 이 종이 만화책 보던 시절에는 네. 이 IT 강국에서 이 출판 능력을 펼치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그렇죠. IT적인 기술을 펼치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어떤 출판이나 이런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약점 때문에 네. 만화책 시장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주도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주도를 했을까? 일본. 맞아요. 이 네. 애니 하면 또 일본이거든요. 그쵸. 그 만화책 하면 또 일본인데 네. 저도 이제 어릴 적에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을 네.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추억에. 네, 네. 이제 그 강백호라는 또 친구가 나왔는데 되게 이제 또 그 친구를 보면서 네. 아 나도 저런 뭐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네. 또 이런 꿈을 꾸긴 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일본이 그렇게 네. 그 만화책 이 종이 네. 출판 관련된 만화책에서는 선두를 했다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IT 강국지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드디어 이제 IT 시대가 온 거야. 아. 이 웹툰 시장에 나오면서 네. 이 IT 강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더니 지금 이 웹툰 시장이 네.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네. 우리나라 국내 웹툰 시장을 부러워할 만큼 네. 우리 웹툰 시장이 정말 커졌어요. 아. 네, 정말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이 웹툰 우리나라 음. 이 스토리텔링 같은 네. 경우도 예전에는 일본에 대한 감수성에 빠져서 살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코리아 감수성에 그렇죠. 지금 이 되게 스토리텔링을 잘하시는 분들이 네. 작가분들도 많고 그쵸. 이 만화가분들도 되게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텐츠의 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 이 창의성도 늘어나고 아. 그리고 창작물도 더 많아지기 시작한 네, 거죠.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책 하나 찍어내려고 그러면 어려웠는데 지금은 컴퓨터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네. 이제 이 터치패드 이거 그 그린패드만 있어도 네, 패드만 있어도. 예,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어떤 창작의 결과물이 많이 나오는 시대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IT의 나라인 만큼 그거를 네. 좀 잘 살려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웹툰 시장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네. 오. 네. 되게 그 정말 큰 발전이다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토대로 봤을 때 네. 이미 일본 웹툰 같은 경우는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 넘어섰어요. 네. 이미 넘어섰고 이 웹툰 시장이 얼마만큼 더 커질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네. 자 근데 웹툰이 공유 경제를 시작해. 오. 이 드라마 같이 만들고 영화 네. 같이 만들잖아요. 네. 근데 반응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스위트홈이나 네. 뭐 뭐야 신과 또, 함께. 신과 함께 네. 신과 함께 저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저도요. 그리고 이태원 이태원 클라스. 클라스. 네. 이거 제가 재밌게 봤어요. 그 만화는 안 봤는데 네. 드라마. 드라마는 본 네, 거야. 네, 네. 너무 재밌네. 근데 네. 원작이 만화인 거야. 네. 야,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것들이 또 흥행을 계속 일으켜 내고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뭐 넷플릭스에 나올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아무튼 그쵸.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웹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대변해서 얘기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질문 주신 분?
이런 것들 우리가 들어봤을 때 네. 웹툰 시장의 전망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뭐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무궁무진하다라는 약간 밝고 긍정적인 느낌이 확 다가오는 이 주린이로서의 느낌이 딱 왔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바로 가볼게요. 완전 주린이님. 코로나로 인해 OTT 산업이 많이 성장했는데 앞으로도 전망이 괜찮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네. 네. 그 OTT 산업 같은 경우는 네네. 무궁무진합니다. 오. 네, 앞으로 계속 지켜봐도 되고 네.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연장선이에요. 네, 지금 이 얘기의 연장선입니다. 네. 결국 이 컨텐츠 업종이 네. 이 지금 이 혼족 시대 네. 그리고 집콕 시대를 지배할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이런 거는 네. 관심 있게 보고 네.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아, 컨텐츠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넓어지고 커질 것이다라는 좀 밝은 기운의 좀 긍정적인 전망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질문이 요즘에 꽤 많이 들어와요, 쌤. 앞으로의 항공 우주주의 전망이요. 그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시청자분들.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분들 모시고 계시는데 무슨? 아니요. 이분 아니에요? 테노님 새로 들어오신 새로 분이고요. 네, 분이에요? 새로 오신 네. 분이고요. 우리 홍스탁이 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신규 시청자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계시단 오케이. 말이에요. 네. 또 한 번 알려주세요. 좋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그 가야 될 네. 길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 너무 많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네. 그렇게 좋은 산업군은 아니죠. 아, 투자하기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 해외 시장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네. 요거는 끝내주는 오, 시장이죠. 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따라도 좀 별개가 나뉘는데 네, 네.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 때는 요 산업군이 좀 미흡하고 네. 차라리 이 산업군을 볼 것 같으면은 해외로 진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해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딱 또 오늘의 통쾌한 답변 들을 수 있었고요. 자, 우리 완전 주린이님, 오늘 질문 엄청 많습니다. 주린이로서 질문이 있는데, 네, 제가 대표해서 질문해 드릴게요. 각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무엇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에요. 실적 발표. 네. 이거는 이건 또 네.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좀 이렇게 우리 주린 네네. 여러분들에게 네. 쉽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네. 하루만 생각하고 올게요. 네, 하루만 생각하고. 아니에요. 네. 네. 자, 우선은 네.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요. 네. 이 실적이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자, 이 친구가 있어. 네. 예를 들어 친구가 있는데 네. 갑자기 이 친구가 네. 정해져 있던 그 생활 패턴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보면은 돈도 뭐 안 모으고 네. 일도 막 해다가 때려치고 뭐. 네,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좀 이제 맨날 뭐 생활비도 없고 막 네. 여기저기 막 돈 빌려 네. 쓰고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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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갚을 때 되면 전화도 안 받고 막 네. 이런 친구가 있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돈이 확 많아졌어요.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로또에 당첨됐대. 네. 혹은 복권에 당첨됐대. 네. 혹은 가다가 주웠대. 네. 혹은 뭐 네.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탔대. 네, 네, 네. 이런 운이 있죠. 이런 운. 네, 네, 네.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갑자기 그렇게 찾아온 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얘가 맨날 적자만 보던 앤데 네. 거짓말이나 치고 맨날 네. 주주들 우롱이나 하고 이러던 애가 네. 갑자기 실적이 확 개선됐어요. 너무나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그냥 어닝 쇼크가 온 거야. 네, 네, 네. 쇼크는 이게 또 하락이니까.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네, 온 거야. 네, 완전히 네. 뭐 엄청난 서프라이즈. 그랬을 때 이유를 찾아봐야죠. 그 이유. 지속성이 가능한 매출로서 네. 이익 실현이 된 건지, 네. 이 기업이 이익전을 한 건지, 네. 기업 실적이 나온 건지, 혹은 묵혀놨던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이 네.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부지를 팔아가지고 그게 회사 잉여금으로 들어와서 기업이 실적이 들어왔는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성인지, 네. 장기성인지 이걸 봐야 되죠. 그 단기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수익으로? 아니. 자, 아니. 예, 이게 대부분 주린이 분들이 이러실 것 같아요. 주린이의 마음은 예. 이렇잖아요. 자, 다들 그러면 그러시죠. 단기성으로 들어온 거는 우리가 네. 이렇게 해석해야죠. 어떻게 해요? 얘는 이게
한마디로 그냥 묵혀놨던 땅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처분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얘가 그동안에 지금 부채가 이만큼 있고 네. 뭐 유보율이라든가 부채 네. 비율 같은 걸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그럼 이거를 처분을 해서 기업 실적이 높아져도 회사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채에 이제 어떠한 탕감으로서 들어갈 네, 네. 확률도 있고 아. 그리고 이거는 지속성이 없잖아요. 땅이 뭐 계속 나와요?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기업의 주 사업 체가 네. 성장한 게 아니라 네. 갖고 있던 부동산이 있던 성장했기 게. 때문에 아. 올라간 거잖아. 네, 네, 네. 기업 실적이. 네. 그럼 이거는 단발성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 전혀 주가에 영향이 없죠. 영향이 없다. 네. 아, 네, 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셔야지. 다만 진짜 쉽네요. 다만 이런 건 네. 있어요. 얘가 그래도 깔딱깔딱 숨만 쉬고 있었는데 네. 아 그래도 고비는 넘겼구나. 그렇게는 해석할 수 있죠. 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보면 좋아요. 네. 실적이 한 4년 동안 조금씩 좋아졌어. 그러니까 뭐 친구 아까 저 비유를 드렸잖아요. 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입사는 했어. 네. 근데 뭐 두드러지진 않아. 네, 두드러지진 네. 않고 네. 그냥 뭐 열심히 성실하게 네, 네,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축은 당연히 할 돈이 없으니까 못 했겠지. 네. 네. 그냥 뭐 근데 하지만 빚은 안 지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해. 그 뭐 몇 년 차 지날 때마다 연봉 네. 협상도 들어와 가지고 오. 뭐 크게는 안 올라도 어. 연봉이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네. 조금씩은 올라. 조금씩. 조금씩 올라. 네. 그럼 이랬을 때 갑자기 이 친구가 올해부터 네. 연봉이 확 올랐어요. 네. 궁금하죠? 궁금하죠. 그 물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 아, 내가 요번에 그 맡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네. 이 프로젝트가 내가 한 3년 동안 준비를 한 프로젝트야. 네. 근데 이게 요번에 회사에 크게 도움이 돼가 기여를 해가지고 내가 초고속 승진을 했어.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연봉 협상이 거의 2배 가까이 됐어. 오. 그거 너 직급이 원대니까 아, 나 원래 대리였는데 네. 지금 부장 됐어. 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 네. 이 친구는 지금 앞날이 오. 지금 탄탄해요, 안 그 탄탄해? 탄탄하죠. 그죠? 네. 탄탄하죠. 연봉도 확 올라갔고. 네. 그죠? 당분간 기업도 네. 마찬가지야. 조금씩 실적이 아. 오르다가 갑자기 서프라이즈 딱 나면서 진짜 네. 큰 실적이 나왔어. 네. 그 알고 보니까 이 기업은 그래도 성실하게 자기 사업을 하던 이 기업인데 이 기업이 준비하고 있던 프로젝트 중에 예를 들어서 기술 내가 이제 뭐 어떤 센서를 개발하는데 네. 이 센서가 뭐 1m 거리밖에 감지를 네. 못하는 센서였어. 네, 네. 근데 이 센서로도 우리가 시장에서 충분히 뭐 먹고 살 정도의 기업을 유지를 했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한 3년 동안 계속 개발을 하면서 5m까지 센서를 늘린 거예요. 오, 5m까지. 네, 네. 그게 요번에 발표가 됐는데 네. 엄청난 매출이 나온 거지. 네. 시장을 완전 선동해가 그래 네. 매출이 약 뭐 4배, 5배 뛰었어요. 네. 이거는 완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지속성이 있죠. 와, 네, 네, 네. 그죠? 아. 이렇게 일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완전 주린이님 지금 보고 계시나요? 진짜 이 친구로 딱 비유를 해주시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 진짜 핵심 쏙쏙 내용이었어요. 완전 주린이님 앞으로도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직접 이렇게 물어봐 드릴게요. 자, 탁탁스님, 언택트주들이 최근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변이 코로나가 국내 발생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비대면 의료라든지 재택근무 쪽이 다시 순환이 돌아줄까요? 아, 네네네. 네. 언택트주들. 네. 언택트주들은 아직까지는 재료가 네.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다.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이 종목들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네.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크지는 않다. 네네. 아무래도 변이 코로나에 대해서 또 저번에 일전에 얘기해 주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랑 같이 참고해서 보신다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우리 씩씩님의 주린이 또 질문 들어왔어요. 매일 사고 싶은 주식이 생기는데 포트폴리오는 몇 종목이 적당할까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네. 이거는 지금 말하기가 되게 길어요. 아, 너무 길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포트폴리오에는 상관관계수가 중요합니다. 네. 이 상관관계수라는 뭐냐면은 상관관계수가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거고 네. 플러스가 되면 될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포트폴리오는 멀어지는 상관관계수를 가지고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죠. 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가지고 네, 구상 중. 지금 네, 이게 지금 회로 이제 가동하는 네. 중. 네.
자, 포트폴리오라는 게 네. 내가 화장품 섹터에 들어갔어요. 네. 화장품 섹터에 코리아나 화장 주식을 샀어요. 네. 근데 토니모리도 좋아 보여가지고 토니모리를 네. 샀어. 그럼 이 화장품 섹터에 관련된 종목이 두 개예요. 네. 이 두 개의 종목의 비중이 10%씩 10% 들어갔다 치면은 네. 이거는 종목의 비중은 10% 들어갔지만 화장품 섹터 자체로 보면 20%가 들어간 거예요. 오, 네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러면은 이 화장품 같은 섹터에 들어갔을 때 상관계수는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조금 아까 어려워요. 제가 네.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마이너스가 돼야지 멀어지는 거고, 아, 네네. 플러스가 되면 가까워지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거다. 네. 예.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되면 멀어지고 같은 플러스 되면 섹터면은 뭐예요? 가까워진다. 같은 섹터면 가까워지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섹터면은 더 멀어지겠죠. 멀어진다. 네. 그럼 뭐 화장품 섹터 아. 같은 경우는 네. 화장품이랑 같이 붙었을 때 정말 가까워지는 네, 거예요. 진짜 가까워지겠고. 근데 화장품인데 아.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네. 중국 소비재주라고 불러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국내 매출보다 중국 매출이 더 크기 때문에 아. 중국 소비재주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 화장품 섹터를 사놨다가 뭐 네. 예를 들어가지고 아가방 컴퍼니를 샀어. 네네네. 근데 아가방 컴퍼니는 전혀 다르죠.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다르게 보여도 네. 가까워. 아. 왜? 아, 네네네. 자, 화장품이랑 영유아 네네네. 섹터랑 전혀 다른 별개지만 네. 제가 방금 이런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화장품은 소비재주. 중국 소비재주라고. 네. 영유아 또한 중국 소비재주예요. 그러면은 이건 화장품 내 화장품은 플러스 1이 네. 되겠지만 네네. 이거는 플러스 1보다 낮은 뭐 플러스 0.5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 이런 식으로 상관계수가 좁혀지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화장품을 샀다가 저쪽 멀리 있는 갑자기 뭐 반도체. 저기 뭐 그렇죠. 반도체를 사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5G를 사거나 네네네. 이러면은 상관계수가 좀 멀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좀 연관성 없는 쪽에 그 한마디로 상관관계수를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야지 해라.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오, 상관관계 이 멀고 가까워지는 거 얘기해 주시면서 또 진짜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카톡방에서는 경제학 4년 배웠는데 대표님 너튜브 보는 게 더 좋다. 대표님 방송이 더 쏙쏙 들어온다. 이런 말들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도 바로 가볼게요. 우리 주식 박사, 경제 박사, 똑똑 박사 홍쌤 네. 또 네네네. 가보실게요. 금리와 주가의 관계가 이런 것처럼요. 석유화학 업계 쪽이랑 국제유가랑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가 어떤 연관에서 의미가 지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요. 아, 네네네. 네. 그 제가 네. 잠시만요. 네. 방금 포트폴리오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 포트폴리오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네. 있어요. 어떻게요? 너튜브에서 아, 네. 홍주환 포트폴리오 치면 나와요. 아, 바로 나오는구나. 네, 나와요. 그거 보시면 되게 이해가 쏙쏙 되실 네, 거예요. 오. 네, 차라리 그렇게 좋습니다. 설명해 드릴 걸 그랬네. 오, 네. 노란톡 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네. 관련된 또 영상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좋아요. 네. 아무튼 이거 네. 지금 네, 설명드리자면 금리와 주가, 이 경제 박사님. 석유화학 업계 쪽이랑 국제유가랑 어떤 네. 관계인지 석유화학은 뭐예요? 석유화학이? 석유화, 기름? 네. 그러면은 정유잖아, 정유. 네, 정유. 그럼 국제유가는 뭐예요? 국제유가.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유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제유가고 네, 네. 석유화학 업계는 네. 정유를 생산해내고 판매하는 거고 네, 네. 국제유가는 이 석유의 가격을 측정하는 기관인 기관이고. 거잖아요. 네, 네.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죠. 네. 한마디로 이제 감독관과 아. 생산자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것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우리 홍쌤의 딱 이 주식 수업은요, 경제 수업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정말 심플하고 통쾌하게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주린이 완전 안성맞춤 방송이지 않나 싶어요. 자, 다음 쭉쭉 가볼게요. 오늘 쌤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교육부에서 인테리어 발표가 되면서 셀프 인테리어, 이건 관련 없는 거구나. 제가 오늘 뉴스 신문 기사에서 본 게 개인적인 거랑 좀 합쳐졌네요. 자, 질문 가볼게요. 둠박이님의 질문이에요. 돈박이요? 둠박이요. 아, 둠박이. 네. 셀프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관련주는 어떨까요? 뭐 한샘이나 등등 뭐 이런 것들이요. 아, 좋은데 네, 이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미 한번 네.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네, 네, 인테리어주. 그죠? 뭐 네. 이제 뭐 현대 리바트라든가 네. 뭐 이런 종목들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종목이 움직일 때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한샘이라든가 이런 종목 같이 움직여 줬어요. 네. 근데 지금 뭐 그
차트 잠깐 지금 나오시네요. 오, 여기. 또 바로. 이게 다 나왔던 네. 종목인데 이 종목들 보면요. 네. 네, 이 종목들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코로나가 네. 가장 심각했을 네. 때가 2020년 3월이에요. 네네네. 3월부터 추세 반등을 확 일으키면서 이 인테리어 네네. 리모델링 관련 업종이 네. 엄청 떴었어요. 아. 지금 이 셀프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 셀프 때문에 인테리어,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리모델링이나 하자 집에 네. 쉬는 김에 네, 네. 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딱 이야기 드릴게요. 네. 뭐 되게 공부할 자료의 섹터는 맞는데 네. 재밌는 건 아니에요. 그 재밌는 거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은 네. 수익이 그렇게 재밌진 않을 거예요. 아. 네. 네. 끝인가요? 네. 네. 공부를 뭐 재료적으로 봐도는 좋지만 재밌는 수익은 아니다라고 또 알차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바로 또 가볼게요. 경이로운 홍수탕님, 이 닉네임이 눈에 띄네요. 오늘 보니 대기업 취업수가 8,000명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 못 구한 사람들이 많은데 일자리 관련주 알아봐도 좋을까요? 일자리 관련주 같은 네. 경우는요. 네. 지금 계속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오. 네, 지금 이제 네. 실질적으로 네. 지금 이제 그 대기업도 그렇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이 이제 사원 수를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일자리 때문에 지금 말이 아닙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에 대해서는 네. 정말 좀 한 번쯤은 다시 핫하게 네. 뛰어오를 뭐 테마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한 번쯤은 네. 핫하게 뛰어오를 테마다라고 또 네.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 또 바로 질문 가볼게요. 오늘 카톡방이 정말 후끈후끈하네요. 진짜 쏙쏙 핵심 쏙쏙 설명. 대표님 너튜브 배는 다음. 자, 바로 갈게요. 이분도 진짜 닉네임이 우리 홍쌤은 진짜 팬들이 엄청 팬층 자체가 정말 두껍습니다. 닉네임이 홍스탁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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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스탁 좋아요. 네.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 간에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머지 2037개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고 하는데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들어왔어요. 자 이제 네. 일부 종목은 제한이고 일부 종목 풀어준다는 내용인데 일단은 네. 이 어차피 공매도라는 게 지금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일부 의미가 풀어주고 없다. 일부 네. 제한. 왜냐하면은 네. 공매도는 보통 어떤 종목에서 만들어질까요? 없는 걸 파는 거니까. 주도주들에서 많이 올라와요. 네네네. 그 주도주라는 거는 네. 제가 이제 주도주에 대해서 강의를 여기서는 한 번도 안 해드렸는데 네네네. 주도주는 이제 쉽게 주도주. 말해가지고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종목들 혹은 섹터들을 보고 우리가 네.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주도주 같은 경우는 소형주가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주도주라는 건 시장의 세간에 관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 너도 나도 사고 싶고 너도 나도 팔고 싶어져요. 근데 그러려면 유통 물량, 한마디로 주식 보유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소형주는 주식 보유 물량이 없기 때문에 주도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주도주에서 들어가는 종목들, 이 시장을 선정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총이 상위 종목들이겠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겠죠. 네. 그럼 공매도는 어디서 일어나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대부분 많이 일어납니다. 네, 개별 네. 종목보다는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셀트로나 이런 좀 큰 종목들, 네. 그러니까 시총이 빵빵한 종목들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 다 끌어갔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개별 종목에 공매도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있긴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게 말이 좋아서 이제 일부 제한, 일부 해제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거지. 네. 그냥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다시 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아. 결국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다가 네.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은 지수가 어떻게 돼요? 자 시총이 큰 종목들이 네. 하락하면은 네. 지수가 같이 동반 하락합니다. 아, 삼성전자가 네. 3% 빠지면은 코스피 어떻게 될까요? 빠지죠. 같이 빠져요. 네. 이런 대형주들이 빠지면은 지수는 같이 빠집니다. 네. 마찬가지죠.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출렁이게 돼요. 네. 그럼 공매도가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에게 공매도를 때리면은 얘들이 빠지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매도 심리가 일어납니다. 네. 내가 매도하고 싶다는 심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공포 시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주식은 항상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심리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오. 이미 내가 팔고 싶어, 불안해라는 심리가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의 공매도 나오는 종목들부터 시작이 되니까 다른 종목들이 공매도가 안 되더라도 이미 공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누를 때 이 심리적 영향은 다른 종목들에게까지 다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매도가 제한된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네. 공매도가 제한된다라는 이 공매도에 대해서도 딱 알차게 정말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자, 우리의 질문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한번 갈까요? 홍스탁 좋아요님 이해가 쏙쏙, 역시 홍스탁 좋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또 이렇게 반응이 오시네요. 자,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볼 텐데요. 자, 뭘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질문 딱 하나 먼저 가볼게요. 주류 시장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경기가 어려우면 주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다. 경제학적으로 네. 좀 이야기를 네, 드리자면 네, 경제학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다양한 지표들이나 어떠한 이제 그런 지금까지의 그래프들을 네. 좀 보자면은 네, 나라가 힘들수록 네. 이 알코올의 판매량이 주류의 네, 판매량이 네. 늘어나요. 네, 지금 나라가 좀 많이 힘들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알코올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이제 통계학적으로다가 경제가 힘들어질 때는 주류업이 좀 흥하는 건 맞아요. 예. 그냥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면 그냥 딱 될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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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힘들면 뭐 하고 싶어요? 네. 힘들면 뭐 찾아요? 제가 술을 안 마요. 안 마셔요? 저는 힘들 때 네. 한잔 하고 싶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이게 뭐 네. 보편적으로 제가 그 일반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네. 그냥 통계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네. 겁니다. 통계적으로. 네, 근데 이분이 그걸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통계가 궁금하셨던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마지막 통계도 한 번에 딱딱 쏙쏙 이해를 해주셨어요. 자, 쌤, 오늘 그러면 무료 추천주 관련해서 또 힌트 한번, 리뷰 한번 할까요? 리뷰? 네, 시크릿 추천주. 리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일단은 지금 네. 그 저번 주에 추천 나간 종목이 아직까지 매수 기회가 네,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더 좋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드렸을 때 네. 라이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네. 조금 빠질 수가 있으니까 빠질 네. 때를 대비해서 비중 조절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로서 대응하다 보면은 이 평단이 맞춰지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조금 빠졌어요. 그럼 조금 네. 빠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가격에 갖고 가시는 거죠. 오, 네. 더 좋은 이 종목 가격.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뭐 조금 그냥 여유만 있다 그러면 네네.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 네.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방송에서는 저는 종목을 절대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네. 서로 수익 난 거 축하하고 네. 이런 좀 소통. 네. 주식도 혼자 투자하잖아요. 네. 이거 멘탈 나가요. 그쵸. 같이 맞아요. 응원해주고 고민 상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지 같이 투자를 잘합니다. 들어오시면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들어오셔가지고 소통하시고 저한테 교육도 받으시고 네. 그리고 꾸준히 나오는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무료 공략주도 받으시고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홈스탁은 네.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홈스탁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네. 매번 이제 이 홈스탁을 찾아 주셔가지고 시청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노란통 메신저 안에 들어오시면은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통하고 소통할 수 질문하고 있다. 같이 네. 이야기 나누면서 주식 투자 즐겁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홈스탁이 마련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